자, 여러분 교재 22페이지입니다. 테마 4-3번에 용도제간의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죠. 올해 용도적이 21개가 지정이 되면은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의 구성 형식이 두 가지죠. 각각의 21개 용도적마다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또는 이제 용도 제한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제한은 건물의 규모, 크기 제한을 받죠. 크기 제한의 모습이 이제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이렇게 나가는 형식이 되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각각의 21개 용도적마다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건축법령에 있죠. 29개 용도군별 건축물의 종류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용도적이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 법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21 용도적마다 설치 가능한 종류로 온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거기 1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1번 문제를 보니까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에게 중개해서는 안 되는 땅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각각의 용도마다 설치 가능한 종류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역으로 가는 거죠. 어떤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용도적이 설치 가능한지 몇 개라도 우리가 예비용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네. 우리가 지금 봅시다. 주택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는 주택이라는 건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 보니까 일단은 답으로는 리을번, 미음번이죠. 리을번, 미음번의 경우는 중개해서는 안 되는 땅이겠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바로 그런 식의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번 문제도 같은 형태예요. A번, B번이 같은 건데 주거론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건축을 뭐라고 부르죠?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자에게 중개해서는 안 되는 땅이 어디냐 식이 그런 식의 문제네. 그럼 봅시다. 일단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은 주택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랬고 중심상업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럼 거기 뭐 지문상의 니은번 중심상업지역 일단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전지역이라고 그러죠. 우리 녹지적이야. 자연녹지 생산은 보전녹지, 관리 농림 자량경 보전지역. 이런 보전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 안에서 일종 주거지역은 안 됩니다. 일종 전용, 일종 일반 둘 다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럼 보니까 기역과 이것은 2종이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자연녹지적, 녹지적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준주거적은 가능하다라고 있어야 되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B번 문제는 마찬가지 A번 문제와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아파트 물어보는 거니까. 일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도 안 된다. 그래야죠? 유통상업 안 되니까 주택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업지역. 전용 일반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은 들어갈 수가 없네. 공동주택은. 그럼 남아 있는 건 준주거지역 위에 또 나왔지만은 A번 미음번이죠. 여기에 준주거지역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C번 문제 일반 목욕장입니다. 일종 근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일종 근생 시설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모든 용도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 나오는 일종 일반 주거도 되고 일종 전용 주거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D번입니다. 독서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독서실은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나오는데 독서실이 뭡니까? 독서실. 자, 독서실한 게 이종 근생시설을 말하는 거죠. 자, 이종 근생입니다. 이종 근생은 여기 보세요. 이종 근생은 원칙적으로 전용 주거지역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종교 집회장은 또 용도적 제한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종 근생 중에서. 그러면 독서실이 이종 근생이니까 이종 전용주 허용된다라고 해야죠? 허용되지 않는다. 독서실이니까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종교 집회장은 이종 전용 주거적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모든 용도적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역번, A번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2번 보시게 되면은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을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적은 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자,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 이종 근생이죠. 이종 근생이니까 전용 주거는 안 된다고 그래야죠. 그럼 거기 1번에 전용 주거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적의 이종 근생은 허용되나 일반 음식점은 또 허용되질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 여기는 뭐 표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아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답은 기역 1번과 4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 계획관리적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이 바뀐 게 있죠. 법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지금까지는 보시게 되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적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종류가 나열되는 형태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상업적 계열 6가지 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은 금지시설 열거주 형태로 법이 바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계획관리적의 일반 음식점은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출제 시점과 달리 지금은 이제 답이 2개가 되는 거죠. 1번, 4번이 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F번입니다. 유흥주점은 위락시설로서 이렇게 돼 있죠.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상업적과 준공업적에서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준공업적 가능하고 상업적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 상업적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이가 일반 상업적 되겠죠, 당연히.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어떤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적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건데 이런 건 부득이 몇몇 특정 건축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같은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필 굴리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준주거지라는 용도전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뭐냐라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런 거 어떻게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제 준주거지역이 우리가 이제 금지시설 열거주로 되어 있는 거야. 법에가 할 수 없는 걸 쫙 써놓을 거단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면 가능하다. 그런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4번이네요. 4번은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서 보시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는 공동의 입지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용 주거지 공동주택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한 이종 전용 공동주택 들어가지 않습니까? 허용된다라고 해야지 표현에 맞겠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거기 2번 문제와 동일하게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종교시설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종교시설은. 나머지는 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외워서 답 절대 못 찾습니다. 다만 그런 게 있으려니 하면서 받아들이시라고. C번도 자연환경 보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 자연환경 보전적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 가로 아니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법령상에 허용된 것만을 가지고 보게 됐던 건데 결론 이제 법령상에 허용되는 것은 5번 빼고 자, 5번, 뭡니까? 5번 빼고 5번만이 가능한 거죠. 5번만이. 거기서는. 나머지는,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즉,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연필 잘 굴려서 답 찾는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1번 문제처럼 어떤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용도에 설치 가능한 여부를 물어본다면 그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A, B, C, 2번은 여러분이 확인 한번 더 해보라고 정리 좀 해놨고요. 자, 지금부터는 테마 4-4번 들어갑니다. 행위제한은 두 번째 내용이죠. 건물의 이제 규모 제한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이제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계되는 건데요. 이건 직접적으로 문제 자체가 수치 묻는 문제야, 수치 묻는 문제. 수치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필요한 걸 남기는 걸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1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로 내에서 나오는데 주거적 나왔네요. 주거적 여기죠, 주거적. 70에 500 한도로 돼 있죠. 그래서 니은이 맞죠. 상업은 90에 1500 한도,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녹지적 나왔습니다. 녹지적은 20에 100이죠. 20에 100. 그 다음에 계획관리적은 40에 100입니다. 40에 100.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은 20에 80이죠. 20에 80 그렇게 해서. 답은 일단 4번이 맞는 게 4번은 이제 기억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니은번이죠.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 시험 문제는 4번이 답이었어요. 4번만 맞는 집이 나오고 나머지는 틀린 집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은 제가 이제 맞는 걸로 고쳐놓은 거고 실제 이제 시험은 기억번 5가지가 나와가지고 4번이 맞았는데 지금 강의 시간에 본 강의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또 수많은 수치 중에서 노랗게 칠해놓은 것들 할 일 없고 심심하면 칠하는 거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심 문득고장 포인트가 된다고. 그럼 여기 또 보세요. 마찬가지로 보니까 여기 자연 뭡니까 보전 녹지적인 용률도 있지만
우리가 B도식은 전부 다 20에 80 구성이지만 계획관리직만 40에 100이라고요. 이거라도 꼭 외우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뭐 다른 거 몰라도 4번의 계획관리직 맞다는 판단은 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용적률 최대 한도 범위가 다르게 규정된 것에 대해서 나오네요.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보전적이야. 보전적에 관한 문제가 다른데, 자, 보전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틀렸네. 농림적, 잔향용, 보전적, 전부 다 보전적이네. 보전적은 기본 수치가 80이고 계획관리만 100이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관리 또 답이야, 그것도 2번도. 그 다음에 A번 문제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적을 나열해 놓고 건폐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준주거적 건폐율이 얼마죠? 70 아닌가요? 그 다음에 녹지적은 건폐율이 얼마죠? 녹지적은 20 아닌가요? 그럼 결론, 서로 같다, 다르다? 답은 다르다, 이렇게. 어느 특징적인 거 하나도 알면 되지 뭘 꼭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런 식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B번 문제는, 자, 2번 본 내용 문제처럼 수치를 물어보는 거죠, 수치.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가장 큰 게 어디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준주거적 건폐율이 70이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은 80이네요. 일반 상업은 80. 근상은 다시 70이고요. 공업은 다 70이죠. 공업은 셋 다 70이고.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여기 보니까 60, 50이네, 3종 일반은. 그럼 수치는 가장 큰 게 뭐야? 일반 상업적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런 수치를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가장 큰 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큰 것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문제 형식입니다. 문제 유형이 세 가지라니까 1번 문제처럼 직접적으로 용도적에 따른 수치를 직접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처럼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다른 거 찾기 하라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용도적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큰 것 적은 것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맞춰보십시오, 이런 문제라는 거죠, 유형 자체가.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니까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나왔습니다. 여기 있네. 중심 일반 근린 유통 9887 하는 거죠. 죄송, 9878, 87이 아니라 9878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바로 그 내용, 그런 문제도 있어.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건폐율 최대한 내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순서도 나열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럼 건폐율 물어보니까 일단은 보니까 일반 상업이 80이죠. 80. 근리는 70. 70. 그 위에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자, 2종 일반이네요. 2종 일반은 60인데 3종 일반은 50 아니야. 그러면은 그 내용 순서대로 맞다라고 하셔야지. B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 같아요. 용률 최대한가 높은 적, 낮은 적 순서로 나열하고 돼 있네. 이제 우리는 이제 실은 그 문제는 그 예를 들어 C번 문제처럼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모아서 축약해 놓은 거예요, 문제 자체를. 그럼 자, 준주거적입니다. 용적률 준주거적이 500이죠. 500이고. 일반 공업은 보니까 일반 공업은 350.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네요. 2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니까 여기 보니까 250. 그 다음에 이제 자연녹지적 하면은 100이죠. 자연녹지적은 100, 농림적은 80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맞더라 그 말이지. 그 이제 C번 문제 유형인데 실은 C번 문제 유형을 제가 A, B로 맞는 것만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본 것 뿐이에요. 그럼 C번 유형 문제 봅시다. 건폐를 물어봤는데 최대 한도가 큰 것부터 나열하시라고 돼 있었네. 보니까 2종 전용입니다. 2종 전용이 2종 건폐를 묻는 겁니다. 50. 일반 주거 60. 준공업은 70입니다. 공업은 다 70이야.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40. 그러면 이제 일단 제일 큰 게 디귿번이죠. 70. 그 다음에 니은 60. 그 다음에 기억 50. 그 다음에 계획관리 40. 70, 60, 50, 40의 순서 가지고 지금 순서 찾아봐라 라고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 이런 식의 구성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문제 형식 세 가지 아시겠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유형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세 개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A번, B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A번, B번에 관한 것은 우리 특별 규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건폐율 강화 완화, 건폐율 강화, 건폐율 강화 완화에 관한 것, 건폐율 강화 완화, 용적률 추가 완화에 관계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죠.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네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고, 필요하다면 거기 있는 거라도 한번 보고 가십사 해서 그 정도 한 2개만 구성을 해봤어요. 바로 그 내용 그렇게 맞춰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가시게 되면 우리가 자, 용도적 미지정 미세분시 행위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용도적이 지정되거나 이제 변경되는 과정 속에 미지정 미세분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에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배운 게 있습니다. 실은요. 어디서 배우셨냐면 여기 한번 봐보실랍니까? 잠시만요. 여기. 전체로 용도적이 이렇게 구성된 상태에서 도관농자라고 해서 이 네 중에 하나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미지정 시 행위자는 재난경 보전적 따른다. 자, 관리로 지정했으나 미세분됐더라. 그럼 보전관리적에 따르고 도시로 지정했으나 미세분되면 보전녹지적에 따른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거 자체를. 그럼 이대로 갖다 이제 적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4번 문제.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역을 적용하면서 뭐에 따른다? 자연환경 보전적에 따르라. A번 문제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 다음 B번도 용도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연환경 보전 지역. C번 봅시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연환경 보전 지역. 참 쉽네요. 전부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따른다는 문제 아닙니까? 자,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도시지역이나 관리적으로 지정됐으나 세분되지 않았을 때 뭐에 따른다? 도시적 같으면 보존녹지, 관리는 보존관리적 따른다. 그 얘기예요. 자, 5번 문제 본 내용 들어갑시다. 도시적 또는 관리적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건축 제한 등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적이 도시적일 때는 녹지적 중에 보존녹지 기억. 그 다음에 관리적일 때는 A, 보존관리적에 따른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대로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A번 보세요. 도시지역 세부 용도적 지정 안 됐다더라. 보전 녹지 맞네요. B번 도시적 세부 용도적 지정되었더라. 그러면은 기억 니은에서 니은번이 맞죠? 보전 녹지. C번 들어갑니다. 도시적 세부 용도적 지정되지 않았을 때 자연 녹지 정하면 틀렸네. 보전 녹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작년 시험 문제네요.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보전 녹지적 규정 따른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관리적 문제야. 관리적 안에서 세부 용도적 지정되지 않는 경우는 보전관리에 따라고 그랬지. 니은번. F번 세부 용도적 지정되지 않을 때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적 맞네. 그 다음에 G번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등의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에서는 세분 지정이 안 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 뭐에 따른다고? 보전관리지역에 따른다면서. 근데 그게 뭐라고 해놨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다. 보존관리는 지금 못했습니까? 가능하죠. 설치 가능하지, 당연히. 종류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설치가 금지된단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실제 적용을 해보라는 게 건폐율 용역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적이나 보존녹지나 보존관리적 적용한다면서요. 그럼 그 숫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지정 미세분시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여기 숫자 있는 거죠. 지금 이 화면상에 빨간 것들이죠. 자연환경 보전적 20, 80, 보전관리 20, 80, 보존녹지 20, 80 이렇게 똑같은 적용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용도적 지정에 따라 행위 제한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4번 문제를 가니까 거기 일단은 건폐율 용적률 숫자 문제인데 1번에 개별 용도지역에 따르는 종류, 2번에 어쩌면 여러 가지 나열해 놓고 다른 거 하나 찾기. 그 다음에 25페이지 3번에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에 들어왔을 때 용도적 미지정시 행위자한 대상은 자연환경 보전적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5번은 도시적 관리적 지정에서는 미세분됐을 때 보존녹지 보존관리적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 그게 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27페이지 테마 5-1번입니다. 저부터 용도 지구에 관한 문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상의 토지용이 일정한 제한이 있을 때 그 부정한 것을 보충하는 거죠. 행위자의 강화, 완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용도지구를 지정하면서 용도지역의 기능이 증진될 목적이다라고 해서 용도지구의 구성을 두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1번 봅시다. 자, 용도지구로 용도적성의 제한을 강화 완화합니다. 지역상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죠. 용도지구는 용도적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고 없고 중복 지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복 지정. 지구 자체도 중복 지정되고. 결국엔 중복을 묻는 것은요,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기로 했잖아. 용도 지역 간에는 어떤 경우도 중복이 없답니다. 나머지는 다 중복된다니까. 지구 자체적으로 되고 구역 자체적으로 되고 지역 위에 지구, 지역 위에 구역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 답은 기역번이 돼야 돼요. 지정될 수 있고. 자, 두 번째 각각의 용도지구는 이어서 봅니다. 용도 지역만의 규제만으로 달성하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 지정되는 것으로 상호간의 중복 지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호간의 중복 지정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 형태에서 A번 보세요. 용도적은 중복되게 지정했으나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거꾸로 된 거죠. 어떠한 경우도 용도 지역과는 중복이 안 된다면서요. 그 다음에 B번 봅시다. 중심상업지구의 방화지구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아, 용도지구에 용도지구 중복 지정된다면서요. 그래서 있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3번에 C번 들어갑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지정할 수 있다. 맞네요.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지역과 지구는 중복 지정이 된다. 그 말인 거지. 중복 관계. 아무튼 용도 지역, 용도 지역만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중복된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문제 틀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용도지구 분류관계입니다. 분류관계.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분류관계부터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 분류관계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자, 2번 문제 본 내용 들어갑시다. 방화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시설용지지구, 취락지구는 국토개발법상의 용도지구이다. 방화지구 보이네. 개발진흥지구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도 보이고, 취락지구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시설용지지구가 없지. 이건 과거 명칭입니다. 과거의 시설용지구가 이게 시설보호지구야, 실은. 그래서 1번이 아니고 나머지 4가지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번 문제 3번 내는 거 물어보네. 그래서 지금 기억 1번 문제나 1번 문제를 보니까 보전적 문제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역사문화환경 보호전, 중요세력 보호전, 생태계 보호전지구 맞네요. 2번에 고도지구 같은데요. 최고고도, 최저고도. 적정고도라는 건 없잖아.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관지구 물어본 것 같은데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경관이죠. 그럼 기억번에 시가지 경관, 리을번에 자연경관, 미음번에 수변경관. 역사문화 경관이라는 건 없어요. 역사문화 미관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일반 경관지구, 일반 미관은 있지만 일반 경관은 없다고. 가능하면 제가 자수시, 중역일 그런 게 외우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문제 다 못 찾아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명칭을 그대로 잡고 읽어가면서 이거 지정 목적과도 같은 것이거든 그렇다는 거지. 자, B번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뭐더라? 중심지 미관, 역사문화 미관, 일반 미관지구에서 거기는 맞네요, 분류가. 기억내는 되게 맞다고 말이죠.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2가지죠. 자연 취락, 집단 취락 그렇게. 대금번에 주거 취락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D번 특정한 용도지구는 필요한 경우에 도시관리계 결정으로 시도 조례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 국토계획 법률상의 기본 10가지 용도지구가 있다면 시행령상에 세분되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그 중에서 특히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에서 세분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서. 바로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 D번에 보니까 특정한 용도지구는 필요한 경우에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다음에 조례로 세분하여 전쟁할 수 있다. 맞죠? 용도지구 지정 병의 관리계획 결정이라니까. 다만 이제 세분의 근거가 조례에 있다는 것이에요. 조례에 있더라.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는 거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이제 A, B, C번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 좀 해보라고 그렇게 정리 좀 해놨어요. 용도지구 분류관계에 관한 내용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용도지구 분류관계입니다. 좀 전에 봤던 대로 이 분류관계를 맞춰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지정 목적에 관한 문제죠. 용도지 지정 목적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지구의 명칭과 지정의 목적에 같은 단어가 보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 그럼 그 내용 들어가자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3번의 1번입니다. 공용시설 보호하고 공공기능 업무 기능을 효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글자 그대로 있죠? 글자 그대로. 여기인데 공용시설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존지구는 여기 있죠?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을 보호 보존을 위하여. 이게 다르지, 이게 다르다는 거. 자, 내용만 들어갑니다. 역사문화, 문화재 전통의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큰 시설 및 지역. 얘네 시설 및 지역이 관한 거.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고, 건축물에 관한 지역은 뭐죠? 역사문화 미관지구입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렇게 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기억이 맞죠? 시설 및 지역이니까. 미관은 건축물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같은 특정 용도, 특자가 들어가 있는데,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거기 뭐야? 거기 있는 거 뭐,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얘네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원래 용도지구 기본 분류 3가지, 총 5개인데, 그 3가지 중에서 2 이상이 섞어서 나타나면은 복합개발. 위에는 3가지 기능 외기형입니다. 특정개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억번이 맞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왜 2번 건축 양식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미관지구죠. 그 다음 보존지구는 시설 및 지역 건축물은 미관지구니까. 자, 그게 B번. C번에 보니까 시설 보호지구 있죠. 학교 공용 항만 공항. 학교 공용 항만 공항 4가지 맞네요. 역사적인 전통 건축물의 경우는 시설 보호지구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오히려 이제 미관지구 등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지. 개발진흥지구 그 종류 다 나왔네. 주거사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유형, 기능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2번이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과 무관합니다. 무관하다는 말은 관계없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취락지구 2군데만 대상지역이 있다고, 대상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전적 안에 지정되는 게 자연 취락이고, 그 다음에 개발지원에 지정되는 게 집단 취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2번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용도지구는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야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되는 집단 취락지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번에 보니까 F번에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정의, 목적이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시가지 경관, 주거적에 양호한 환경 구성과 시가지 밑줄의 도시 경관, 경관 밑줄의 시가지 경관.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라는 토지 용도가 높은 곳을 우리가 중심지라고 그래요. 중심지. 2번도 맞고요. 3번 들어갑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나왔네. 뭐가 나오죠? 건축물이 나와야지, 건축물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시설 및 지역이라는 거지. 3번 틀렸죠? 3번 틀렸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 복합은 2 이상. 그래서 지금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결국에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건축물에 관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시설 및 지역에 관해서 그렇게. 자, 구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번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A번 밑에는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좀 학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용도지구, 분류관계 지정의 목적이었고. 행위자는 하나만 더 보실래요? 용도지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거죠. 도시계획 조례가 원칙인 제한입니다. 그래서 일본 용도지나 건축하는 원칙으로 기억내는 디귿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로 정한다고 원칙이니까. 그러면서 이번 미관지구 나오네요. 미관지구 도시계획 조례. 그래서 니은번 최저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고도 높이가 있죠. 어디 있어? 행위자니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니은번에다가 최저 고도에 미달하면 안 되죠. 최저는 미달하면 안 돼. 미달하면 안 된다.
최고는 높이 초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C번 최고 고도지구간에서는 도계의 자문을 거쳐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여기 초과할 수가 없다니까. 도계의 자문과 뜻은 아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거 지정 목적 그렇게 보시고, 저 행위지 않는 구성 기본.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경관지구. 앞에 뭐라고 잔뜩 써놨지만 결론이 뭐야? 경관지구 도시계획 조례. 네 번이죠. 집단취락지구 얘기인데 국토계획법. 집단취락 밑에 자연취락지구 말고 집단지구 국토계획 개발제한구역법. 맞죠?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우리 이제 자연취락지구라는 규정인데,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관광휴게시설이 없네. 관광휴게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 층수도 틀렸지만 관광휴게시설 틀렸다 그 말인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보세요. 자, 기본 제한 어디 있어? 기본 제한. 기본 제한 다 조례가 있는데 아닌 것만 찾으라고 그랬지? 아닌 것만. 자, 그래서 거기 A번부터 2번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연취락지구가 또 한 번 더 나왔네. 정했던 자연취락지구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지.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 4층 이하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거기 보면 답은 정신병원이죠. 답은 5번 정신병원. 나머지 쭉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다 할 수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용도지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용도지구 분류관계 지정의 목적 행위 자료 관계되는 내용들 보통 이제 한 번째 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아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